네, 영혼을 끌어다 투자한다는 영끌 투자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안함, 또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정이 송구하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책이 작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지금까지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실패인가 아니면 아직은 평가하기 이른 단계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예, 저는 뭐 당연히 엄청난 실패죠. 예, 뭐 우선 그 심지어 우리 여권의 좀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에서조차도 세계 최고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적하시면서 잘못된 정책을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번의 일련의 정책이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집값 올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래서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자체로 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22전 22패한 김현미 장관 왜 그냥 놔두느냐. 소위 우리 감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구단주께서는 정식으로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지금은 심지어 실망을 넘어서 분노의 경지까지 이른 집값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구단주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는 좀 사과하시고 또 문제를 책임지고 그 22연패를 이끌어낸 우리 김현미 장관은 모종의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가 해서 뭔가 새로운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좀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실패를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실패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고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실패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겠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정부의 정책이 실패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 우리 모두가 불행한 상태가 되는데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9.13 대책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실패라고 얘기하시는데 9.13 대책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2019년 상반기에는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12억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출발했던 게 이게 진짜 최고가로 할 땐 20억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20억까지 올라간 건 금방 18억, 15억으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책 결과를 가지고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예, 조 교수님. 아까 이제 최 소장께서 이 미통당은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왜냐면은 원래 이 주임사 그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 게 과거 한나라당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2014년부터 부동산 오른 것은 그때가 이제 거의 10년에 한 번 또는 뭐 19년에 한 번 부동산 상승 주기가 있는데 딱 상승 주기였어요. 그런데 상승 주기임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총리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던 이유는 참여정부 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 정권이 바뀔 것이고 문재인이란 그 참여정부 인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집 사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게 부동산 커뮤니티에 다 돌았었어요. 저도 집이 없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아는데 그래서 2017년만 해도 사실 그 주임사 정책을 확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폭등하기 시작한 게 2018년 7월 7일에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면서부터 이거 호랑이인 줄 알고 겁먹고 있었는데 고양이도 안 되네 하면서 그때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거 맞고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말하기에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여야가 잘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정성.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여태까지 믿었는데 네. 사실 20, 30대들이 가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 정부의 빅픽처는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집값을 거품을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20, 30대들이. 그건 이제 여러 번의 그 정책이 예상했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추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7.10 대책을 보면서 저는
20, 30대들이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임사 문제를 계속 지적하니까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거를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소급입법은 안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해지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빌라나 다가구 이런 거는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그쪽에 이제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경제를 좀 거품을 일으키는 게 목표인가 하는 제가 의구심을 좀 갖게 됐어요. 여기서 예. 제가 잠깐 팩트 체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실거래가라는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박근혜 정부 말에 많이 안 올랐다 말은 좀 사실과 굉장히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2014년에 부동산 3법,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다 풀면서 투기에 대한 억제 장치가 다 풀린 상태가 되면서 2015년, 2016년 계속 집값이 폭등했고요. 지금과 같은 핀셋 규제라는 말이 사실 언제 나왔냐면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말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러면 지금 2016년 이전에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촛불이라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 것이라서 좀 팩트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다르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2012년에 한번 나와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10년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바뀔 것이다 해서 이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고 돌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숫자상으로도 박근혜 정부에 오른 것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게 훨씬 많잖아요.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인정을 안 한다는 인정을 게 해야 아니라.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냐면 사과를 해야 자기가 했던 정책을 거둬들였잖아요. 정책의 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장관이 사임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 기한이 남아있고 지금 뭐 전투 중인데 장수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김현미 장관이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7.10 대책도 지금 아직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다시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올 텐데 어쨌든 세제 개혁 7.10 대책에서 세제 개혁은 저는 성공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수도권은 지금 잠잠해지고 지방에 지금 물건을 막 던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우리가 예.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하여튼 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서 뭐 어느 국민이건 이 부동산이 안정되길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거고 우리 송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도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그럼 그래서 무조건 어떤 사람한테 책임을 물리고 실패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이 그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유심히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또 인사도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 없는 그 무주택 서민들의 서름이라든지 또는 정부 믿고 집을 사는 거를 뒤로 미뤘던 사람들의 그 원망이라든지 뭐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기숙 교수님하고 의견이 일치를 보는 저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진단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주택자 법인들의 이 투기 수요, 거기를 따라가는 추격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의 이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주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인 게 그 대책이 좀 약했다. 아까 9.13 얘기를 하셨는데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했다. 그 뒤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면이 있다는 데 대해서 뭐 상당수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처방이 그동안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어떤 반성과 여러 가지 지적에 따라서 예. 이번 7.10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이번 대책은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대책보다 훨씬 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더 과감하고 예.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예. 그래서 또 실수요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그런 측면으로 대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평가들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시장은 관망세고 6월에 급등세는 좀 진정되는 국면이고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지켜보시면서 향후 시장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예. 예, 현장 아직 안 가보셨잖아요, 고 의원님. 제가 어제 현장 가서 얘기하시는 현장이라는 게- 전국의 그 공인중개사 그분들이 느끼는 현장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심지어 제가 어제 그 우리 국회 내에서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여당 의원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 동네 요새 큰일 났다는 겁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갖고 3개월 전만 해도 한 4억이 하던 것이 최근에 7억까지 호가가 나오면서 지금 심각한 이 주택 급등 문제가 가격 급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책 이유를 얘기해 일련의 주십시오. 대책이 약했다. 그래서 이번에 7.10 대책을 강하게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강하게 낸 게 지금 화를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JTBC가 이렇게 긴급 토론을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감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 될 거다. 이 대책이 문제가 없을 거다. 어떤 화를 부르고 있습니까? 단기간 내 집값 급등이 지금 7.10 이루어지고 대책 있고요. 이후에요?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저 전월세 그 3법 도입한다고 하면서 지금 임대차 시장도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집주인과 지금 임차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눈치 보고 이게 정부가 괜히 싸움을 붙이고 정책을 내면서 더 키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차라리 좀 제발 정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 지금 주택임대차 사업 주택임대사업 그 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달리 봅니다. 바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 시장의 공급자는 정부가 공공임대 영역이 있고 또 민간이 예. 보유하면서 공급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은 국가가 재원 부담을 안 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집 없는 그 서민들이 정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생활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일거에 그거를 폐지하고 예. 그러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죠. 52만 지금 사업자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부 부작용은 아니고요. 예, 예. 핵심적 그 투기 세력에 꽃길을 깔아준 심각한 핵심적인 부작용이었고요. 제 생각에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사업자 그 등록제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세가 이게 그 과거와 달리 굉장히 역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세와 저는 월세를 좀 달리 정부가 대응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아파트와 빌라 전세를 나누고 보니까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 임대를 지금 계속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500채 가지고 부도 내고 사라진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근데 사실 전세 그 빌라는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 위험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여기는 그대로 풀어놨는지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정부가- 잠시만요. 제가 네네. 정리를 잠시 하겠습니다.